윤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남편의 얼굴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5년간 4번의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했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스민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낮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하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위협적인 어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년 생일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한 여자의 절망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매년 변하는 남편.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독특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윤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희가 처음 정훈을 만났을 때 그는 키가 훤칠한 건축가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카랑카랑한 목소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사별한 지 10년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윤희에게 그는 마치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는 정훈의 모습,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들, 주말이면 함께 가는 영화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일이 지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간의 달콤한 연애를 거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남편은 더 이상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키는 10cm나 작아졌고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는 화가야, 윤희. 항상 그래왔어.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기억들, 건축 도면을 그리던 손, 현장을 누비던 발걸음들이 모두 사라진 채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그림을 그려왔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어느새 캔버스와 물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윤희는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모든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한 신체적 변화까지 동반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키나 체격, 심지어 목소리까지 바뀌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윤희는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화가가 된 남편과 함께 1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화가였던 남편의 성격은 건축가였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섬세하고 감성적이었으며 때로는 우울에 빠져 며칠씩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는 그림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윤희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들은 마치 천사를 그린 것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윤희는 이 새로운 남편에게도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였던 남편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술적 감성과 섬세함은 윤희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일이 또다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에 활기찬 목소리, 운동을 사랑하는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가였던 그의 우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희야, 오늘 등산 갈까? 날씨가 정말 좋은데. 체육교사가 된 남편은 매일같이 윤희를 데리고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등산, 자전거 타기, 수영. 60대 중반의 윤희에게는 버거운 일정이었지만 남편의 환한 미소를 보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희의 건강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년 생일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윤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건축가든 화가든 체육교사든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윤희를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 생일에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키가 더욱 작아졌고 체격도 날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요리 솜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리로 윤희를 놀라게 했고 온종일 부엌에서 즐거워하며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희 씨,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을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요리사였던 남편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윤희는 그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 역시 자신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생일에는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매일 저녁 수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정말 잘 풀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수학교사였던 남편은 윤희에게도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때로는 윤희가 모르는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윤희는 이런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윤희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격들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량했고 윤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변화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학교사였던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윤희는 그 목소리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인격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더 낮고 더 차갑고 더 위험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 여러 장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제목은 윤희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연쇄살인범 김현우, 5년 전 도주 중 실종.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현우라는 30대 남성이 5년 전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목격 정보에 따르면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어떤 인격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은 며칠 전 잠꼬대를 할 때 남편의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당시 32세, 무직, 5년 전 한 달 동안 3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 범행 동기는 불명,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도주 중 한강에서 실종된 날짜를 확인해 보니 그날이 바로 정훈이 처음 변화를 시작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희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남편 정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김현우라는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여러 개의 선량한 인격들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더 조사해보니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현우의 범행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30대 건축가였고, 두 번째 피해자는 20대 화가였으며, 세 번째 피해자는 40대 체육교사였습니다.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각 인격들은 김현우가 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건축가, 화가, 체육교사 모두 김현우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리사와 수학교사는 누구일까요? 윤희는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김현우가 어린 시절 가장 존경했던 두 사람이 바로 요리사였던 할아버지와 수학교사였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현우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과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러 인격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선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5번째 생일에는 누가 나타날 것인가요? 윤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혹시 원래의 김현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 무서운 살인범이 말입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함께 살아온 건축가, 화가, 체육교사, 요리사, 수학교사. 그들이 비록 김현우가 만들어낸 인격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윤희에게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윤희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외모나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던 진실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윤희는 남편 옆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남편의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커지고 어깨가 넓어지고 얼굴이 각져가고 있었습니다. 수학교사였던 온화한 인상이 점점 사라지고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서 본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인격과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험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거울을 보더니 그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듯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윤희. 그 목소리는 5년 전 신문에서 본 김현우의 인터뷰 영상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낮고 거친,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돌아왔다는 듯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현우는 지난 5년이 마치 긴 잠에서 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인격들이 윤희를 사랑해준 덕분에 자신이 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건축가, 화가, 체육교사, 요리사, 수학교사. 모든 것이 그가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과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빌려온 인격들이었습니다. 윤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정훈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우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3명을 죽인 살인범 말입니다. 김현우가 윤희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윤희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현우는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윤희를 보고 있으니 죽이고 싶지가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현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가짜 인격들이 윤희를 사랑했던 기억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기억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김현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살인범이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윤희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우가 살인범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까지 가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만들어낸 인격들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고, 그 사랑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짜였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우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중얼거렸지만 윤희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었고 다시 태어나고 싶었고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김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으로 다시 시작해보자고, 과거의 죄는 제대로 책임지고 앞으로는 정말로 선량한 사람이 되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김현우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현우의 얼굴이 다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건축가의 자신감, 화가의 섬세함, 체육교사의 활력, 요리사의 따뜻함, 수학교사의 신중함, 그리고 김현우의 진실함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각 인격들의 좋은 면들이 하나씩 김현우의 얼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살인마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면서도 진실한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윤희 앞에 선 남자는 진짜 정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격들이 합쳐진 완전한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윤희 씨.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격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축가의 다정함, 화가의 섬세함, 체육교사의 활력, 요리사의 온화함, 수학교사의 따뜻함, 그리고 김현우의 진심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정훈이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생일이 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책임도 따랐습니다. 몇 달 후 정우는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김연우로서의 과거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윤희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정훈의 특이한 정신 상태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윤희의 증언이 고려되어 그는 15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예상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관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윤희는 매주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연우의 잔혹한 기억과 선량한 인격들의 따뜻한 기억이 뒤섞여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다른 주제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해의 편지들은 주로 행복한 기억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건축가였던 그와 함께 보았던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사진을 보내고 화가였던 그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로 편지지를 꾸몄습니다. 체육교사였던 그와 함께 올랐던 산 정상의 사진을 붙이고 요리사였던 그가 만들어 주었던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추억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수학교사였던 그에게는 간단한 수학 문제들을 내주며 그의 두뇌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천천히 자신의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냈던 인격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윤희와 함께하며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희의 사랑이 그를 온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편지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내용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피하지 않고 그 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희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사랑은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희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정훈과의 추억을 기록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은 낡은 일기장이 되었고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윤희는 예전처럼 곱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앞에서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5세의 그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했으며 그 눈빛에는 윤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윤희는 그 손에서 건축가, 화가, 체육교사, 요리사, 수학교사, 그리고 김연우의 진실함까지 모든 것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정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카랑카랑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인격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따뜻하고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당신이 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15년은 짧았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외모도 목소리도 성격도 심지어 직업까지 모두 바뀌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사랑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진실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윤희의 사랑이 김현우의 여러 인격들을 하나로 만들었듯이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모습을, 심지어 어두운 과거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매년 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실까요?